뭐 이건 뭐 토론회가 아니고 기업 특강 가야 될 것 같고 들으면서 굉장히 흥분이 됐어요. 자, 이분 이 영상이 대박이 날 것 같은데 그럼 이 말하는 사람의 저작권인가 주최자의 것인가 이건 나중에 끝나고 계약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대학하면 아카데미의 본산이고 대학이 갖고 있는 엘리트주의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 엘리트주의가 이런 시장이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 그냥 졸업해서 순차적으로 뭐 교수가 된다든지 강사가 된다든지 또 필요한 작곡을 좀 하면 되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 환경이 뭐 어마어마하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대에 현대음악 작곡하신 분들 이름 되면 다 아시는 분들은 정말 저작권료가 이름도 없더라고요. 이름 되면 다 아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변하고 눈부시게 변해서 작곡가도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머리만 잘 쓰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에 와 있다. 이제 그러면서 대학의 입으로 대학의 혁신을 말씀해 주셨고 밖에 사람이 아니고 대학이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난다면 이것이 이제 영상으로 나가고 많은 것이 소개된다면 충분히 대학의 변화의 물꼬는 터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도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사람들을 뭐 강제적으로 많이 동원한다든지 그런 시대는 지나갔죠. 한 사람도 오지 않아도 영상 카메라만 잘 찍으면 그걸로 대박이 나는 그런 세상인데 자 오늘 정말 점점 깊어지고 좋은 내용이 나오게 돼서 주최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뭐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이지수 음악학과 교수 올드보이 신미도 겨울연가 봄의 왈츠 이런 음악으로 영화음악의 한 새로운 장르를 열어서 많은 작품을 남기신 이지수 교수님의 강연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음악학과에서 작곡과 스크린 스코어링이라고 이제 영상음악 작곡을 가르치고 있는 이지수 교수입니다. 뭐 앞에 두 교수님들이 좋은 말씀 이제 해주셨고 저는 그 중에서 저희 경험담과 더불어서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영상음악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많이 느꼈던 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면서 지금 계속 어떤 학교에서 교육과정 개선이나 좀 커리큘럼의 변화 같은 것들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클래식 작곡을 전공하고 나서 아무 준비 없이 사회에 나가서 바로 뭔가 경험을 하려는 거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실용음악과 학생들은 이미 준비를 많이 하고 사회에 나가서 뭔가 일을 하게 되는데 클래식 작곡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영화음악이면은 뭐 라흐마니노프, 차이콥스키, 뭐 후기 낭만에 나오는 음악 멜로디 쓸 줄 알면은 영화음악 하겠지라고 너무 간단하고 그리고 사실 좀 한국 상황이랑도 맞지 않거든요. 이게 그런 결이 다른 생각을 하고 졸업하고 나서 되게 당황을 많이 하는 모습을 많이 봐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좀 갭 차이를 줄일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전공자들이 영상을 하게 되면서 어려워하는 지점을 몇 가지를 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음악을 바라보는 시점이 너무 달라요. 영상음악에 대한 이해가 이제 많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너무 음악을 자기 음악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영상음악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영화 음악을 관심 갖고 애정이 생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헐리우드 음악들을 좋아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들이에요. 약간 헐리우드 음악 하면 막 크고 오케스트라 나오고 정말 후기 난간 그 음악들 같은 분위기가 계속 나오는 그런 음악들이 너무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한국 영화에서 이 음악들을 적용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조차도 그런 음악 스타일도 지금은 옛날 그 약간 올드한 스타일이 돼버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지금 방영되고 상영되고 있는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음악들을 실제 들어보고 그런 음악이 이제 쓰임새가 많은 음악들을 내가 공부를 해서 그것들을 적용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와의 괴리감이 너무 커서 생기는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피드백에 대한 거부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약간 아무래도 예술을 하다 보니까 자기 음악에 대한 어떤 자존심과 자기 음악에 대한 어떤 그런 확고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수정을 받고 또는 어떤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 압박감을 받게 되면 되게 자존심을 상하고 거부감을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근데 이런 작업들은 협동 작업이기 때문에 나만 만족해서 되는 음악이 아니고 모두가 어느 정도 좀 수긍하는 그 선 안에서 자신의 창의적인 것을 살짝 얹어야 되는 정도거든요. 그런 어떤 피드백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좀 열려있는 마음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매체에 대한 이해 또는 관심 부족.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영화 음악을 하고 싶은데 영화를 안 봐요. 드라마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데 드라마를 안 봐요. 본다 하더라도 외국 영화만 봐. 외국 드라마만 봐. 근데 나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한국에서 작업을 할 거야 하면은 한국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보고 애정 있게 보고 한국 영화, 영화관 가서 늘 보고 새로운 영화 나온 거 보고 새로운 드라마 나온 거 보고 정말 그런 애정도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음악만 좋아서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서 역시 그것에 대한 괴리감이 많이 커요. 그러니까 음악인이 되기 이전에 영화인이 먼저 되고 그 안에서의 음악인을 찾아가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미디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능력 부족은 사실 이거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왜냐면은 좀 일찍 시작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옛날에는 대학교 졸업해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막 시작해서 너무 오래 걸리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약간 좀 젊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미리 컴퓨터 음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빨리 좀 습득하기는 좋은데 어쨌든 이 미디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그 절대적인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고3 때 악보에다가 소나타, 세도 엄청 많이 쓰잖아요. 몇백 곡 쓰잖아요. 그만큼 미디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해야지 그 절대적인 시간이 채워져야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데 그게 졸업하고 나서 하면은 너무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실용음악에 대한 편견. 그거 뭐냐면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그냥 일단 그럴 이유는 저는 알겠어요. 왜냐면 저도 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 겪었던 것들이에요, 이게. 그냥 화성 진행이 너무 뻔하고 쉽고 예측되고 계속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무시? 그러니까 하루에도 한 100곡씩 쓸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강한데 막상 해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고 이 단순히 화성의 문제가 아니구나. 어떤 장르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사운드를 다루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나 공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조성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이 부족. 그러니까 대학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조성음악을 열심히 하다가 대학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현대음악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제 들어와서부터 그러니까 그 중간 사이가 좀 붕 떠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많아요. 이게
뭐 몇백 년의 역사가 쭉 흐르는 음악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흐름인데 그거를 단기간에 하기도 벅찬데 아예 하지도 않고 그냥 뭐 앞에 뭐 고전 음악 좀 하다가 반면대만 넘어가다 보니까 이 중간이 없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조성음악은 어떤 음악을 쓰는 데 있어서 기본이고 기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가운데서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현대음악, 래퍼를 이용한 어떤 현대음악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성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 그러니까 시간적인, 절대적인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곡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관현악 음악의 실제 연주 및 녹음 경험 부족. 요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 트랙을 생각해야 되는데, 가상악기는 가상악기대로 공부해요. 그리고 실제 연주하는 관현악 음악은 그거대로 따로 공부해요. 사실 이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상악기만 공부하고 이 어떤 실제 오케스트라 음악을 리허설을 해보고 또 연습해보고 거기서 수정을 해보고 공연장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험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많아야지 거기서 배우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저는 사실 어디서 많이 배웠냐면은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녹음할 일이 많았는데 저도 처음에 엄청 많이 깨졌어요. 막 되도 않는 고음형 막 내고 막 숨 차가지고 힘들어하고 뭐 생각했던 것보다 뭐 멜로디가 안 튀어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밸런스의 문제들이 다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 녹음과 리허설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공부한 것들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여러 종류의 녹음, 후반 프로덕션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스튜디오에서 녹음도 해보고 편집도 해보고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뭐 믹싱이나 마스터링에 대한 뭐 기본 지식 정도라도 알고 있어야지 내가 데모 정도를 만들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전공자들과의 소통 능력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곡을 쓰면은 다 음악하는 사람들끼리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때? 이거 어때? 하는데 뭐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뭐 전혀 상관없는 친구들한테도 뭐 한번 물어보고 뭐 여자친구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남친한테도 물어보고 이런 그런 음악 비전공자들과의 소통 자체를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있냐면은 내가 음악을 이만큼 공부하고 많이 알고 있는데 모르는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깔려있는데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어떤 그 비전공자들의 어떤 그 본능적인 감각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도 내가 한 번쯤은 마음을 열고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그게 많이 안 드는데 그런 좀 비전공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영화음악 감독으로 데뷔하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가 가장 흔하게 데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업 장편 영화음악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의 팀 1, 그러니까 작곡가로 들어가서 경력을 쌓은 후에 실력을 인정받아서 상편창 영화에 데뷔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음악 감독의 어떤 프로덕션 팀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경험을 실제로 쌓고 어떤 그 영상 음악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인턴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뭔가 뭐 배워서 뭐 그 좀 옛날처럼 이렇게 뭐 청소하고 뭐 세팅하고 그런 시다바리 그런 역할을 하면서 배우는 경우가 이제는 없어요. 잘 없고, 그런 음악 감독이나 어떤 프로덕션 팀에서도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높은 품질의 사운드, 그러니까 짧은 시간은 이 산업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수정할 시간도 많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수정을 많이 하지 않을 정도의 높은 품질의 사운드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 작곡가들이. 근데 그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서부터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장에서는 시행착오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 어떤 뭐 영화나 드라마나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뭐 크레딧 보시면 알겠지만 뭐 1000명 이상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은 정말 그 뒤에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용납되면 안 돼요. 그런 실수를
어디서 할 수 있느냐면은 대학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산업에 진출하기 전에 대학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대한의 기술 습득 그리고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행착오가 이해될 수 있는 이 대학 안에서 또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외부 활동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공간들을 좀 제공을 해서 우리가 그 많은 시행착오도 이 대학 안에서 하고 교육을 통해서 뭔가 좀 그 현장 경험도 많이 그 쌓고 그런 약간 인턴 같은 개념이죠. 그거를 봐줄 수 있는 그 교수나 그런 강사들이 있으면은 인턴 같은 개념으로 대학 안에서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충분히 실력을 쌓은 뒤에 사회에 나가서 바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교육 과정을 개선을 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응대 졸업생의 사회 진출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교육 방식 그리고 커리큘럼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창의적인 영상음악과 양성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오랜 기간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아직까지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미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것들이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해외 대학들의 사례 중에서 뉴욕 대학을 보면은 스크린 스코어링이라고 여기는 뭐 학부, 석사, 뭐 박사까지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은 우리 스크린 스코어링에서는 이런 교육을 한다라고 써 있어요. 음악 이론과 음악 핵심 수업에 대한 탄탄한 교육을 받습니다. 학부니까 당연히 이런 것도 해야겠죠. 그리고 서양음악, 영화음악, 대중음악 및 세계 음악 전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음악 역사를 배웁니다. 아까 다 최우정 교수님, 김시영 교수님 다 하신 말씀들이에요. 이것들이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오케스트레이션 커리큘럼 중 하나에서 최소 4과목을 수강하고 악기 및 오케스트레이션에 능숙해집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매주 초청 연주자 및 오케스트라 앙상블과 함께 실력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매 학기마다 개인 작곡 레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혹자들은 뭐 영화음악 그런 걸 뭐 개인 레슨을 받냐 그러는데 이 작곡이에요. 이것도 개인 레슨을 통해서 그 각각 개개인의 어떤 맞춤형 학습이 필요한 이런 전공입니다. 그리고 여러 공연과 협업에 참여하고 이 분야에 작업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 DAW, 샘플 라이브러리, 신디사이저, 게임에 능숙해집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여기서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커리큘럼들이 있나 봤더니 그냥 스크린 스코어링에 조금 더 치중된 커리큘럼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학부에서 다 하는 교양이나 그런 기초 핵심 음악 이론부터 해가지고 특별히 이런 수업 과목들이 더 있는 거예요. 필름 뮤직, 히스토리컬 앤 어세틱 퍼스펙티브. 예, 그러니까 약간 미학적인 관점이나 이런 역사적인 관점도 공부할 수 있는 영화음악에 대해서도 배우고 당연히 미디와 DAW도 배우고 그리고 그냥 오케스트레이션도 있지만 어드밴스드 오케스트레이션에서 스크린 스코어링도 공부하고 뮤직 에디팅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뮤직 에디팅도 배우고 그리고 버클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 석사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뭐 마찬가지예요. 뭐 필름 앤 미디어 스코어링 있고 스크린 스코어링에 또는 필름 스코어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과목들이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그 USC 여기는 이제 석사만 있는데 여기도 역시 이런 교육 과정들이 있다는 거. 여기 보면 기업 과정실 있죠. 밑에 기업 과정실 for the screen composer. 기업 과정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다 조합돼서 정말 전문적인 영상음악가를 육성하는데 이런 대학에서부터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